자, 백마중 오늘 드디어 대망의 여러분들 중간고사 범위가 끝난 날입니다. 자, 부교재 3번, 4번 보고 얼른 이제 진도 끝내고 우리 이제 이번 주 마무리 잘 해서 이번에 우리 중간고사 유종의미 거두면서 아름답게 끝냅시다. 아시겠죠? 자, one of the most common classroom activities for developing global citizenship skills. 자, 이게 여러분들 그 교과서 주제이기도 했잖아요. 애들이 develop global citizenship skills. 그래서 국제사회에서의 시민의식에 필요한 기술들을 발달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흔한 교실 수업 활동의 하나는 뭐냐면 project based learning. 이게 이 질문에서 제일 중요한 거죠. 프로젝트 기반의 학습이다라는 건데, 프로젝트 기반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이제 프로젝트로 학습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기 뭐지? 좀 슬럼가 아니면 조금 낙후되고 노후된 지역에서 벽화를 그리는 프로젝트 같은 걸 해서 이제 시민의식을 함양한다.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프로젝트 기반의 학습이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교실에서 앉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내가 지금 칠판에서 써서 이렇게 시민의식은 이런 거야 라고 주입식으로 개념식으로 추상적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직접 해보고 직접 체험해보는 그런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배우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얘기했듯이 뭐 벽화를 그린다든가 아니면 불우이웃 돕기를 위해서 봉사활동을 직접 실천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직접 누군가에게 시민의식을 가르쳐보는 행위를 한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this technique, 그래서 이 기술은, 이 기법은 turns out to be successful, 성공적인 것으로 드러났대. in developing students' potential to be both learners and citizens. 그래서 어떤 포텐셜, 즉 잠재력이래요. 학생들의 잠재력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성공적인 것으로 드러났는데 그게 결국 뭐냐면 아이들이 학습자가 되면서 시민이 될 수 있도록 가르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들을 배우면서 동시에 세계 시민으로서의 뭔가 필요한 교양을 함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educators see it as an important method. 그래서 교육자들은 이걸 즉 이것은 요거 얘기하는 거겠죠. project based learning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되게 중요한 방식으로 보고 있다라는데 for developing the tools for success in the global society. 그래서 이런 국제사회에서 애들이 성공하는 데 있어서의 도구들을 발달시키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방법이래요. 뭐가? 이러한 프로젝트 기반의 세계 시민의식 함양 학습이. 그래서 project based, 자, 이 important는 이런 단어들로 바꿀 수 있어요. essential, 필수적인. 그래서 이런 단어로 바꿀 수 있다. 아니면 하나만 더 볼까요? crucial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그래서 crucial. 자, 이렇게 어렵지 않으면서 조금 중요한 important를 살짝 어렵게 바꿀 수 있는 단어들이 이렇게 essential과 crucial 같은 단어들이 있다. 이런 것들이 다 뜻이 뭐냐면 중요한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important를 바꿔서 쓸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프로젝트 기반의 학습이 이렇게 아이들이 나중에 국제사회에 나가서 성공을 하는데 되게 중요한 교두보가 돼준다라는 거죠. So project-based learning can go well with almost all the school subjects. 그래서 다행히 이런 프로젝트 기반의 학습은 다 대부분의 학교 과목들과 어울릴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go well with는 뭐뭐와 잘 어울리다. 그러니까 그냥 바로 동사를 다른 걸로 바꾸면 match를 쓸 수 있고 suit를 쓸 수 있겠죠. 그래서 match는 부합하다, suit는 적합하다라는 거니까 어울리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suit나 match를 쓰면 go well with를 바꿔 쓸 수 있지. 그러니까 단어가 좀 중요해. 그리고 무엇보다 일단 내용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프로젝트 기반의 학습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예시를 안 들어줘서 조금 아쉬운 질문이긴 한데 어쨌든 이게 글로벌 시티즌십의 스킬스를 배우는데 되게 중요하고 성공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another, 자 another라고 하는 거 보니까 또 다른 활동이 있다네. 그러면 1번이 프로젝트 기반의 학습을 얘기한 거고 또 다른 흔한 활동은 learning, 배우는 건데 뭐를 통해서 배우는 거냐면 through communicative activities outside the classroom.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이 outside가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교실 안에서 프로젝트를 통해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뭐 토론을 하든가 토의를 하든가 아니면 다 같이 영상을 시청하고 뭐 이런 식의 교실 안에서의 프로젝트도 있겠지만
교실 밖에서 이루어지는 communicative activities, 뭔가 의사소통적인 활동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세계 시민 의식을 함양할 수 있대요. 그래서 첫 번째 방식이 project based learning, 두 번째가 communicative activities인데 그게 문제는 뭐다? 교실 밖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if students start to take an interest in other people, 다른 사람들한테 아이들이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they are more likely to gain the knowledge. gain은 얻다, 획득하다라는 뜻이에요. 뭐 쉽게 얘기하면 get 이런 걸로도 바꿀 수 있지만 우리가 그래도 단어장에 외운 어려운 단어 중에서는 acquire 같은 단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획득하다, 얻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얻다라는 단어죠. 그래서 뭐 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아이들이 다른 애들이랑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랑 있을 때 그 다른 사람들한테 흥미를 갖게 되면 얘네는 지식도 얻게 되고 기술도 얻게 되고 능력도 얻게 된대요. 근데 그게 help them become agents of change. 변화의 에이전트는 뭐 에이전트를 뭐 대리인 이렇게도 부르는데, 그러니까 변화의 주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주체. 그러니까 변화를 만들어내는 주체라고 해석하시면 딱 한국말로 적절하고요. 그래서 얘네가 스스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능동적인 사람이 될 수 있게 해준다는 뜻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얻을 수 있게 해주니까, 그러니까 밖에서 하자라는 겁니다. 되겠죠? 그래서 when they communicate and work with others, 자,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others, 협력을 한다라는 거니까 이거는 협력하다가 collaborate가 되겠죠? 그래서 collaborate가 협력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고 협력을 하면요, students can create their own. own은 자신만의 라는 뜻이죠. 그래서 요거는 unique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신만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독특한이라는 단어로 바꿀 수 있겠죠. 그래서 자신만의 독특한 형태의 글로벌 시티즌십을 만들어낼 수 있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 조심해야 되는 거. 자, 우리가 이 커뮤니케이티브 액티비티스를 통해서 세계 시민 의식을 함양하면 전 세계 사람들이 모두 다 똑같이 누리는 보편적이고 공통된 시민 의식을 갖출 수 있다라고 하면 X라고 해야 돼. 왜냐면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자신만의 형태의 세계 시민 의식을 갖출 수 있게 된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개성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성 있다라는 건 남들과 다 다르다는 거니까 이거 진짜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거 조심하세요. 누구나 다 똑같은 세계 시민 의식을 얻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한테 어울리는 자신만의 세계 시민 의식을 얻게 된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Through dialogue, 대화를 통해서, 학습을 통해서, 그리고 행동을 통해서. 그래서 this is one of the best ways to develop students' global citizenship skills.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학생들이 세계 시민 의식 스킬을 갖춘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제일 최고의 방식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끝냅니다. 그래서 첫째, 세계 시민 의식을 아이들이 발달시키는 데 있어서 교육자는 뭐를 하면 된다? 아이들이 세계 시민 의식 기술을 제대로 발달시킬 수 있도록 팀 기반의 학습을 하도록 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의사소통 활동을 한다. 그러니까 의사소통 활동이라는 건 결국 뭐겠어요? 다른 사람한테 관심을 기울인다라는 뜻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관심을 기울이면서 지식도 얻게 되고 스킬도 얻게 되고 그리고 뭔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 같은 것도 얻게 되면서, 그래서 세계 시민의식을 갖추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의사소통하면서 남들과 함께 협업을 해나가면 결국 아이들은 성공적인 세계 시민의식을 갖춘 성공한 세계 시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내용이 끝납니다. 자, 이 질문은 딱 봐도 뭐가 제일 중요해요?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는지를 물어볼 거예요. 왜냐면 소재가 어때요? 세계 시민의식이라고 너네가 잘 모를 것 같은 추상적 소재가 출제됐잖아요. 그러니까 추상적 소재는 기본적으로 너네가 이 지문에 있는 내용들을 다 이해했니? 라는 걸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고등부도 그렇고 중등부도 그렇고 외부 지문으로 이런 추상적인 소재가 나오면 기본적으로 단어들에 대해서 확실히 이해했는지 물어보는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사실 지금 중학교 2학년이라서 이런 유의어로 대체돼서 출제될 가능성은 그렇게 엄청 높지는 않아요. 근데 특히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외웠으면 좋겠는 단어는 unique, collaborate, 그 다음에 match, suit 이 정도는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essential, crucial, 그 다음에 acquire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정규 수업할 때 외웠던 단어장이 분명히 있는 단어들인데 근데 저거는 고등학교 정도에서나 조금 자주 다루는 단어들이다 보니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좀 잡아주세요. 왜냐면 다 이 지문의 주제에서 조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어들이니까. 그래서 요거는 단어랑 내용만 잘 숙지하면 사실 틀릴 일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어렵게 출제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는 내용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 문법이 있기는 해요. 근데 문법이 약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One of the most common classroom activities for developing global citizenship skills라고 해서 복수인데 자, 동사는 isn't 그 말은 skills가 주어가 아니죠. classroom activities도 아니고 one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뭐뭐 중에 하나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뭐 중에 하나라고 하려면 애초에 one of 뒤에는 복수명사가 되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명사가 있는 것 중에 하나니까 당연히 얘는 무슨 취급해야 돼? 하나가 주어니까 얘는 당연히 단수 취급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B 다시 E. 아, 이건 했고. 이거는 사실 못하네. B-1-1 나오면 B-1-2 해야 되는데 제가 빨리 타이핑하다가 헷갈렸나 봐요. 그러니까 어쨌든 넘어가서 B3. 자, B3은 turns out, turn out은 뭐뭐인 것으로 드러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뭐인 것으로 드러나다. 그럼 뭐뭐인지를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turn out은요, 뒤에 무조건 투부정사랑 같이 짝을 이뤄요. 그래서 투부정사가 나왔을 때 뭐뭐인 것으로 드러나다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는 투부정사를 써야 한다라는 거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B4. 근데 여기 보시면 turns out to be successful in developing students' potential to be both. 그래서 학습자가 되면서 동시에 시민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이라고 해서 자, 명사를 수식하고 있죠. 그러니까 얘는 형용사적 용법으로 쓰인 거지. 명사를 수식하고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educators sees it. 자, 그러면 이렇게 it은 뭐냐면 그러니까 자, see it이라고 했잖아요. see A as B 하면 A를 B로 간주하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죠? 그러면 it이 누군지 it이 누군지 알아야겠죠? it은 근데 제가 아까 내용 얘기할 때도 얘기했지? 이게 바로 뭐야? 프로젝트 기반의 학습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어요. 여기에 it을 밑줄 친 다음에 이것으로 가리키는 게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이라고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B6. 자, are more likely to gain the knowledge, skills, and abilities that help. 자, 이거 2번 지문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또 나왔지. 그리고 니네 이번에 4과 핵심 문법이죠. 동사가 나오는데 난데없이 대신 나왔네. 그럼 딱 봐도 뭐야? 관계절의 동사고 주격 관계절이 되겠죠. So that helped them become agent of change. 여기까지가 하나의 관계절이고 관계절은 뭐 필요하다? 그렇죠. 선행사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얘네들을 다 선행사로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행사를 이렇게 수식하는 거고요. 주격 관계대명사가 쓰였고 help 같은 경우는 뭐뭐가 즉 목적어가 뭐뭐 하도록 돕다라고 할 때는요. 투부정사와 동사 원형 보통 둘 다 오는 거 알죠? 목적어가 투부정사 내지는 동사 원형을 하도록 돕다 이렇게 하면 되지. 소위 얘기해서 너네가 문장의 오형식이라고 하잖아.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help them 자 목적어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가 보어 자리니까 동사 원형도 되고 뭐도 써도 무방하다. 뜻이 크게 안 갈리는 게 to become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to become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this is one of the best ways. 자, 얘랑 똑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B-4-2로 같이 묶었어요. To develop students' global citizenship skills는 ways라는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로 쓰였다. 그래서 발전시킬 방식 이런 식으로 형용사처럼 해석하시면 끝. 자, 여기까지 문법 하나도 안 어렵죠. 자, 문법은 그냥 무난하고요. 자, 사실은 요거는 조금 고등학교 1학년 애들한테는 좀 많이 나오는 문법인데 turns out이라고 했을 때 투부정사를 that으로 바꿔서 그러니까 접속사 that을 써서 절로 한번 전환해봐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도 키워드에 제 12쪽 보고 있는 거예요. C-1에 보면 투부정사 구를 접속사 that으로 전환해서 절로 한번 바꿔봐라 라고 할 수 있는데요. This technique turns out 하고 이제 접속사 that을 써버리는 거야. that 그러면 이러면 이제 주어랑 동사가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that 쓰는 것보다 뭐가 더 편해? 투부정사 쓰는 게 편하지. 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한번 이거 가르쳐 드릴게요. So this technique turns out that it is successful. 이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in부터는
뒤에 그냥 그대로 쓰시면 똑같아요. 알겠지? 그러니까 that을 쓰게 되면 주어랑 동사가 와서 하나의 완전한 절의 구성을 갖춰야 된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2, 중3 때는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리고 안 나올 가능성도 높고요. 근데 나중에 여러분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입학을 하게 되면 저런 투부정사구를 절로 바꾸거나 절로 되는 걸 투부정사 바꾸거나 하는 식의 응용 영작을 좀 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자, 3번 질문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그냥 내용만 잘 기억하시면 된다. 그래서 문법이나 이제 문장, 영작은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는 않을 거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내용을 꼭 기억하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용이 이해가 안 되면 저한테 반드시 질문을 통해서 모르는 건 꼭 이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내 지문 중에 내용이 제일 어려운 게 3번 지문. 이게 되겠고, 1번이랑 2번이랑 4번은 다 뭐 오랑우탄이 스마트폰을 쓰니, 무슨 저기 헬멧 자전거 탈 때 똑바로 쓰라니, 그다음에 4번 지문. 자, 이제 13쪽, 이제 14쪽으로 넘어오시면 되겠죠. 자, 몽골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에 대한 얘기인데, 이거는 다 이해가 쉽잖아요. 그러니까 3번의 세계 시민 의식만 내용 꼭 잘 기억하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3번은 내용 단어 위주, 1번, 2번, 4번은 문법 위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Mongolia is a land of nomads. nomad는 이제 여러분들 계속 단어 시험 보니까 알겠죠? 유목민이라는 뜻이에요. 자, 유목민은 한 곳에 정착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사는 사람들을 얘기하죠. 그래서 몽골은 유목민들의 땅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Mongolian nomads, 그래서 몽골의 유목민들은 live in large portable tents. portable은 휴대용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커다란 휴대용 텐트 안에서 산대요. 그러니까 유목민이니까 왔다 갔다 자주 할 수 있도록 집을 들고 다니는 게 중요하겠죠. 근데 그게 게르라고 불러요. Called girls and raise horses, camels, sheep, cattle, and goats. 그래서 말도 키우고 낙타도 키우고 양도 키우고 소도 키우고 염소도 키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유목생활을 쭉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they move at least 4 times a year. 자, 근데 그렇다고 엄청 많이 움직이진 않아. 뭐 일주일 막 이렇게 살고 그런 게 아니라 게르가 이제 엄청 커다란 텐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군대 가면 그런 커다란 군용 텐트를 칠 텐데 엄청 큰 텐트예요. 그래서 그런 텐트니까 당연히 자주는 못 움직이겠지. 그러니까 1년에 4번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뭐 봄, 여름, 가을, 겨울에 한 번씩 가는 거겠죠. 그래서 최소 1년에 4번 정도는 move, 이동을 한답니다. 뭐를 하기 위해서? In search of better grass and water for their herds. herd는 무리란 뜻이죠. 동물들의 무리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 무리는 여기 있는 포유류 동물들의 무리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 무리가 아니라 자기가 키우는 가축 동물들 있잖아요. 걔네가 먹을 먹이를 찾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이 풀을 먹진 않으니까 더 나은 풀과 물을 찾아서 여기저기 막 유목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So for example, 예를 들면 they tend to stay near rivers in the spring. 자, 봄에는 강 주변에서 살고요. 그다음에 Mongolian winters, however, are so harsh. 자, 그래서 이번에 왜 이거 몽골리안 가져오셨는지 알겠지, 선생님이? so 대시 이번에 니네 뭐가 핵심 문법이잖아. 그러니까 교과서랑 엮어서 지금 외부 지문을 가져오셨으니까 교과서에서 배웠던 문법이랑 표현들이 이 외부 지문들에서 다 나오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걸 엮어서 출제하실 겁니다. 그래서 몽골의 겨울은 그러나 are so harsh, 너무 harsh, 가혹하대요. 그래서 너무 가혹해서 그래서 these same nomads, 이 똑같은 nomads, 유목민들, 그러니까 몽골 유목민들 얘기하는 거예요. have to stay near the mountains. 산 주변에 머물러야 한다라는 겁니다. to protect their herds, 그들의 무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from severe cold. severe는 극심한이라는 뜻이죠. 엄청 가혹한, 극심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harsh랑 severe는 서로 유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severe 써도 되고 여기다 harsh 써도 크게 틀린 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유의어, 그러니까 다른 단어를 외우기보단 그냥 얘네들 하나하나의 그냥 단어를 외우는 게 더 중요해. 그러니까 사실 이 지문의 단어들은 꽤 고등학교 가서도 만날 만한 단어들이 꽤 많이 보이니까 염두에 두시고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 이렇게 있으면 그 강원도 쪽에 이렇게 태백산맥 있잖아요. 이렇게 산이 바람을 막아주니까 이쪽에 많이들 거주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산 주변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추위가 너무 혹독하니까. 그리고 이게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이렇게 추운 바람이 이렇게 올라오잖아. 그럼 이렇게 내려오면서 따뜻한 바람이 되거든요. 이런 걸 팬 현상이라고 해요. 이게 저는 중학교 때 녹새바람이라고 하면서 중1, 중2 때 배웠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들 요즘 배운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걸 팬 현상이라고 해서 올라가면서 차가운 공기가 다시 내려오면서 다시 뜨거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여기보다는 여기가 좀 따뜻하겠죠. 그래서 겨울에 이렇게 유목민족들이 산악 지역에서 무리지어 사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산 쪽이 좀 더 따뜻하니까. 그래서 Mongolian nomads are excellent horse riders. 자, 몽골 사람들은 다 말을 되게 잘 탄대요. 자, 이건 뭐 워낙 유명하죠, 그지? 그래서 horse riding skills are very important. 자, 그래서 말을 타는 기술이 매우 중요하대요. For guarding and driving the herds.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가축 무리들을 보호하고 그다음에 그 양떼몰이 한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걔네들을 이렇게 몰고 이제 왜냐면 얘네를 데리고 유목 생활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다른 데 갈 때 얘네를 데리고 가야겠지. 그래서 drive가 여기서는 양떼들, 소떼들을 몰다라고 해석해야 돼. 또 운전하다 이러지 말고. 알겠지? 자, 그래서 all nomads can ride horses as well as they can walk. 그래서 모든 유목민들은 걸을 수 있을 때 동시에 같이 말도 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어린애들이 걸음마를 떼면서 동시에 같이 말 타는 법도 똑같이 배운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there isn't even a saying that 그래서 심지어 이런 말도 있대요. 뭐냐면 Mongolians grow up on horses. 그래서 몽골 사람들은 심지어 말 위에서 자란다라는 얘기까지 한다.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말을 어렸을 때부터 일찍이 접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for most nomads commonly begin riding horses from a very young age. 그래서 대부분의 유목민들에겐 흔히 시작하는 riding horse를 시작하는 게 매우 어렸을 때부터 한다라고 합니다. So this is a traditional Mongolian lifestyle for thousands of years. 그래서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몽골의 전통적인 생활 양식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몽골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에 대한 그냥 설명하는 글이에요. 그래서 첫째, 몽골 사람들은 일단 유목민족이다. 그래서 둘째, 얘들은 유목민족이라서 왔다 갔다 1년에 4번 이상을 하기 때문에 게르라고 불리는 커다란 휴대용 텐트에서 거주를 하고 유목 생활을 하다 보니까 매년 4계절마다 사는 곳이 다르죠. 그래서 봄엔 따뜻하니까 강 주변에서 살고 겨울엔 너무 추우니까 산 주변에서 살아서 조금 혹독한 추위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자 그러면서 이제 유목민족이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 이동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옛날부터 각광받는 이동수단이 뭐였어? 몇천 년 동안 우리 인간은 말을 이동수단으로 사용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수천 년 동안 이 전통이 이어진 거죠. 그래서 몽골 사람들은 말을 이용해서 말 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말 위에서 자란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들은 어린 나이부터 말 타는 법을 배운다. 그리고 꽤나 잘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이 지문 끝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자, 문법은 있긴 한데 별로 안 어렵죠. 자, 아까 so that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자, called get라고 하는 게 앞에 있는 tense를 수식하고 있죠. 그래서 과거 분사예요, 이거. 동사의 과거형이 아니라. 그래서 get라고 불리는 tent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너네 뭐 주격 관계대명사 배웠으니까 사실은 요건 요렇게도 볼 수 있죠. which are이 생략되어서 그냥 분사만 남은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 주격 관계대명사가 돼서 관계절이 되겠지? 이런 식으로도 볼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생략된 형태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B-2가 여기서 제일 중요하겠죠? So harsh, 너무 가혹해서 라고 하고 that은 접속사고 제가 해석할 때 항상 어떻게 해석하라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라고 해석하라고 했죠? 그래서 원인과 결과라고 봐라 라고 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몽골의 겨울은 너무 가혹해서 그래서 이 똑같은 유목민들은 머물러야 한다. 산 주변에 뭐 하기 위해서? To protect,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쓰이네요. 그러니까 얘는 부사로 해석이 되고 얘는 뭐뭐 하기 위해서 즉 목적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투부정사 우리 지난번에 대신하기 전에 배우고 왔죠. 자, 그래서 there is even a saying that 자, 요건 조금 처음 보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 자, 얘는 좀 중요해요. 자, a saying이라고 있죠. 그럼 쌤, 요거는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준과 관계절이겠네요? 아니고요. 얘는 잘 보시면 관계절은 주격이나 목적격으로 쓰니까 주어나 목적어가 없는 소위 말해서 너네가 불완전하다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거야. 그러니까 주어나 목적어가 없어야 되는데 얘는 잘 보면 that 한 다음에 Mongolians 주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grow up 그리고 자라난다. 얘는 그냥 지 혼자 크는 거니까 이건 자동사야. 그러니까 목적 없어도 되지. 그러니까 목적 없어도 되니까 주어랑 동사로 그냥 의미 성립됐죠.
on horses는 말 위에서니까 얘는 전치사구고 그러니까 부사로 쓰인 걸로 보면 돼요. 자,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절의 구조가 완전하죠. 그럼 이건 관계절이 아니라 이거는 접속사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that, 즉 so that에 있는 접속사 that과 똑같은 접속사예요. 알겠지? 그래서 얘는 우리가 소위 뭐라고 얘기하냐면 동격의 접속사 that이라 그래요. 동격은 격이 같다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앞에 있는 일반적인 그냥 명사를 부연 설명한다라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하는 짓은 마치 관계절, 즉 관계사랑 똑같은데 근데 뭐야? 문법의 형태가 접속사로서 관계사랑 다르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너네 관계대명사 that은 보통 사물이면 위치, 사람이면 후로 바꿀 수 있잖아. 얘는 어생이니까 사람이 아니니까 that을 위치로 바꿀 수 있겠지. 근데 얘는 접속사가 아니기 때문에 관계대명사가 아니기 때문에 위치로 바꾸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중3 고일 때 뭐로 맨날 나오냐면 여기 어세잉 한 다음에 교묘하게 여기다 위치라고 바꿔놔. 그러면 틀렸다라고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건 관계대명사가 아니라 접속사라는 거 그리고 동격이라고 부른다라는 거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콤마하고 여기서 그러니까 의미 단위가 끊겼죠. 근데 이제 for가 여기선 별표가 3개입니다. 자, 이거 무조건 시험 문제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 for는 품사가 전치사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얘가 골 때리는 게 방금 배웠던 너네가 배운 그 접속사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전치사는 내가 뒤에 무조건 뭐 나와야 된다 그랬지? 전치사는 뒤에 무조건 명사 나와야 된다 했죠? 아니면 명사 구가 나오거나 여러 단어면. 자, 근데 접속사는요. 얘는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동사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하나의 절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접속사는 뒤에 절이 와야 되고요. 얘는 그냥 구가 오면 돼요. 알겠죠? 자, 이러면 전치사로 쓰였을 때 for가 우리가 그 흔히 아는 뭐뭐를 위하여, 뭐뭐를 향하여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 for는 보시면요. There is even a saying that 쭉 해갖고 이제 주어 동사 쫙 있잖아요. Most nomads, 대부분의 nomads는 commonly begin, 그래서 흔히 시작합니다. 타동사죠. Riding horses, 목적어를요. From a very young age, 얘는 그냥 부사어죠. 매우 어린 나이부터라고 그냥 시간 나타내는 거니까. 자, 그래서 말 타기를 시작한대, 흔히. 대부분의 nomads가 얘는 지금 명사가 아니라 for가 뒤에 동사랑 주어랑 나오고 막 난리 났지. 그러니까 절이 나왔죠. 자, 이러면은 for가 뜻이 뭐가 되냐면 왜냐하면이란 뜻이 돼요. 그래서 for는 너네가 전치사로만 알고 있어서 그래. 이건 접속사로도 쓰일 수 있어요. 특히 이렇게 접속사로 쓰려면 전치사랑 구분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콤마로 구분하는 경우가 많아. 알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얘는 뜻이 그러니까 사실상 뭐랑 비슷해지는 거야? because랑 뜻이 비슷해져. 알겠지? 왜냐하면이니까. 그래서 이게 되게 유명한 말이에요. 이거 영어권에서 되게 유명한 말이 있는데 I love you. 난 널 사랑해. 왜냐면 for you love me. 너가 나를 사랑해 주잖아. 이거 되게 유명한 말이야. 그래서 because 안 쓰고 이렇게 for를 썼을 때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동사가 나왔으니까 왜냐하면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B 다시 저기 5는요.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B 다시 2랑 B 다시 4랑 B 다시 5는요. 별표 치세요. B 다시 2, B 다시 4, B 다시 5는 별표. 얘는 무조건 시험 문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저기 4번 질문은요.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무조건 문법 문제로 출제될 것 같아요. 내용이 너무 쉽잖아요. 유목 생활하는 몽골이 어쩌고저쩌고 막 이러는데, 그치? 그래서 얘는 이것만 꼭 기억하고 계시면 된다. 자, 마지막입니다. as well as는 뿐만 아니라 라는 뜻이죠. 자, 요것도 고1 애들한테는 제가 서술형 나올 때 이거 잡아주기는 하는데, 여러분들도 혹시 모르니까 이것만 딱 마무리 잡아볼게요. 그러니까 얘는 문장 연구도 안 중요하고요. 문법에는 아까 그 세 놈만 꼭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동격 접속사 that, 얘는 그러니까 관계대명사 위치로 못 바꾼다만 기억하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저기 접속사 접속사 for는 뭐라고? 왜냐하면이라고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so that 구문, 이거는 우리가 저기 교과서에서 했죠. 그러니까 so that의 that은 접속사고 해석은 그래서라고 해서 인과관계로 푼다 이렇게 하면 돼요. as well as는 뿐만 아니잖아요. 뿐만 아니라니까 no, not only A but also B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이렇게 할 수도 있죠. All nomads not only can ride horses but also
can은 당연히 앞에 어차피 썼으니까 굳이 안 써도 되겠지?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생략되는 느낌으로 안 쓰겠죠. 혹시 보니까 이렇게 괄호 처리할게요. But also walk. 이렇게 하면 끝. Not only A but also B. A뿐만 아니라 B 또한으로 as well as를 치환해서 저렇게 길게 영작할 수도 있어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서술형은 추가, 아니 4번 지문은 다 된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3번과 4번 지문 해설이 끝났습니다. 자, 3번, 4번 지문은 각각의 특징이 3번은 내용 위주로 공부해야 될 것이며 4번 지문은 문법 위주로 공부해라 라는 제가 당부를 드렸죠. 거기에 맞춰서 워크북도 꼼꼼하게 공부를 하시고 숙제를 열심히 해오시면 전 제가 봤을 때 충분히 외부 지문에서 절대 틀리지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르칠 수 있는 건 다 가르쳐 드렸으니까 여기 안에서 무조건 시험 문제가 나온다고 믿고 여기에서만 복습하시면 되고, 그리고 공부하다가 모르겠으면 꼭 저한테 모르는데 그냥 아는 척 넘어가지 말고 제발 좀 질문하세요. 아시겠죠? 자, 오늘까지 이렇게 해서 중간고사를 위한 개념 강의, 해설 강의를 마칩니다. 자, 대단히 수업 듣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부터는 문제풀이와 워크북 문제풀이를 꾸준히 해서 다음 주에 우리가 최고의 성적을 맞아서 기분 좋게 추석 때 용돈 받으면서 쉽시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자, 이제 그 뒤에 선생님이 시키는 거 하시면 됩니다. 수고했습니다.